오대민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배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출발선을 가장 먼저 끄는 건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은 언제쯤 나오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님,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님하고 통화는 꽤 자주 하는데 최근에도 전화하면서 출마 언제 하십니까? 이렇게 참 묻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못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이번 주에 다 출마하는 걸로 압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캠프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들이 주로 합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중도 확장을 위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조기 대선일 잠정 결정됐는데 당대표직 사퇴는 언제 하실 예정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야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수용 의사 있으실까요? 그분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보관이 있으실까요?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한 가운데 정권 교체의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중도 확장력을 얼마나 발휘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날짜는 6월 3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6월 3일일 것으로 각 정당과 캠프에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여론조사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중도층 의견인데요. 정권 교체 65.7%, 정권 연장 29.6%, 잘 모름 4.7%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 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조사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영주 정광재 위원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죠.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부정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떤 정권 내내 무엇을 잘못했거나 무능력하거나 무력하거나 독선적이었거나 그런 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려놓자. 저는 내란 심판의 선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전하겠지만 우리는 내란 심판의 선거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개헌을 얘기하는 다양한 대권 후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이유로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인 이재명 후보가 있는 거죠. 내란과 관련해서는 자꾸 내란이라는 표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과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그래서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됐고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다는 과거에 몰입할수록 과거와 미래, 또 호원 세력과 개헌 세력 간의 대결로 치러진다면 저는 우리 당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은 예상됐던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네,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하시죠. 예. 왜냐하면 이제 2조 심판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2조 심판 총선 때 들고 나왔는데 참패를 했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민 심판이겠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민 심판론을 꺼내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조 심판도 택도 없었는데 이민 심판이 가당키나 한지 저는 그 주장 자체 하는 그 정치인의 발언부터 본인이 입부터 부끄러워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얻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양극단의 아주 대결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시 퇴진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매몰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고, 개헌과 관련한 논의도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좀 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김보엽, 김성열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광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선이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냥 프레임일 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표현이죠. 정확하게는 헌정수 세력 대 내란 세력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 그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회의실에 바로 D-60일 일정표를 내거는 걸 보면서 참 저는 황당했습니다. 파면이라는 게 나름 의미를 부여하면 정치적 사망 선고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3일상은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3일 정도는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와도 국민들이 마음이 풀릴까 말까인데 바로 D-60 붙인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좀 권위적인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했던 곳이니까 예전대로 한 3년상 정도는 치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이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 이거는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펼쳐지는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그랬듯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10년은 정말 무릎 꿇고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개헌 대 호헌이다,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건 국민 여러분, 이제 지나간 일은 잊읍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건 간에 그건 보지 마시고요. 앞날만 봐주세요. 우리 미래로 갑시다. 좌우가 아니라 위로 갑시다. 성장으로 갑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파면은 내란 세력 종식의 서막, 출발점일 뿐입니다. 앞으로 내란 특검하고 반원특위 만들어서 샅샅이 누가 이 내란에 어떤 식으로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선전선동했는지,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못 갑니다. 정말 미래로 못 갑니다. 김성열 의원 생각은요? 예, 저도 앞서 말씀 주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과거 말고 미래로 가자, 뭐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자, 이건 사실 저희 개혁신당이 내세우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주체이신 분들이 그거를 탈피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라는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자는 쪽과 헌법을 지키자는 쪽의 프레임을 뭐 건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사실은 저는 호헌 세력이라는 건 존재하기 조금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8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40년 전이에요. 핸드폰이 없어서 삐삐라는 호출기 들고 다니던 시절, 그때 만들어진 헌법을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예. 다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조금 있어요. 뭐냐면 헌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발의를 하거나 대통령이 제안을 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20일의 공고기간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대선까지 며칠 남았다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일 공고기간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국회 개정안이 통과가 돼요. 근데 3분의 2가 동의를 하려면 민주당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국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 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뭐 분권형 개헌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서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국민들이 봤어요. 분권형 개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개혁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나 소선거구나 이런 걸 주장하는 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지금까지 이 남은 기간 안에 협의가 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봐요. 그래서 호환 세력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개헌은 누구나 얘기를 해야 되고 바꿔야 될 때가 됐다. 다만 지금 이번 대선에 얘기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혁신당 공식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조기 대선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으로 6월 3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산을 하게 되면 이런 일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4월 8일에 대선일 확정 공고가 예정돼 있고 내일입니다. 그리고 14일부터 대선일 확정 기한이어서 5월 10일부터 11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전 5월 12일 전에 각 당에서 경선을 치르고 후보가 확정이 돼야 돼요. 언제 후보가 확정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서영주 위원님. 네, 일단 일정을 보시면은 14일 대선일 확정 기한이 4월 14일 날 되고 나면 후보 등록 기간, 공식적으로 각 당에서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이 이틀입니다. 5월 10일과 11일이죠. 그러면 최소 5월 10일과 11일 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그랬을 때는 준비하는 당에서도 선대위 출범부터 시작해서 캠프 구성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최소 5월 초, 그다음에 빠르면 4월 말 안에는 각 당에서의 후보 선출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보는 것들은 한 4월 30일 이내에는 후보 선출을 하고 늦어도 5월 1일, 2일까지는 최종 마무리를 한다라는 게 민주당 일정이라서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전례를 보면 2017년에는 21일 걸려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의 이 후보들 스펙트럼이 넓고 이 당 자체에서 치러지는 경선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르면 5월 3일 연휴 전에 후보가 확정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간다면 5월 10일 후보 등록 전에 바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우리 경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 선거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 세 개입니다. 근데 성격을 굳이 나눠보자면 회고적 투표 성격은 국회의원 성격이 강하고요. 대통령 선거는 전망적 투표 또 인물에 대한 투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누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인물이 누가 적임자인가에 대한 판단 그걸 충분히 이제 가질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을 하시고 국민의힘에선 한 3주 정도 걸릴 것인데 5월 초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자,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어서 전해드리고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일정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양자 가상 대결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홍준표 누구와 붙어도 1대1일 경우를 가정하면 과반이 넘는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른 후보도 있습니까? 예, 보여주시죠. 네, 오세훈, 한동훈 두 주자와 1대1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50%가 넘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야권 전체적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체 후보군이 몇 명으로 좀 거론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알려주시죠. 안 될 거를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제도가 좋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른 야당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진지하게 숙고를 해주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안 될 경우에 조국 혁신당도 이번 대선에 당연히 출마를 하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너 분 정도의 예비 후보군이 있고 예. 그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든 혹은 당내 경선이든 열리게 되면 지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직접 어디서도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예. 제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번에 호남의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1호 단체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란 세력의 후보가 나오더라도 야당들, 지금은 이제 야당이 없군요. 원내 1당과 3당이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죠. 예. 그런데 혹시라도 두 당이 경쟁을 해서 내란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는 이런 사태는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역대 선거에서 지난해 총선부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1대1 구도를 만든다. 이런 기조를 분명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란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과감하게 결단을 할 겁니다. 야권, 헌정수호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더 비중 있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후보라고 이제 불러도 되나요? 예비 후보 등록이 됐나요? 예비 후보 등록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선출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탄핵 인용 이후 첫 행보로서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 조부모님이 계시는 경북에 가서 산소에 성묘를 하는 것으로서 거사를 앞두고 첫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영덕에 위치한 산불 이재민들 고소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경북 이런 데는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물론 불길은 잡혔습니다만 이재민들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불이 한창 나고 있을 때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보고받는답시고 소방관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같은 이런 때 정말 이재민들이 복구를 해야 될 이럴 때 가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들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정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